네, 여러분들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 2부도 이때를 지키고 있는 지금 이름 나가네. 이종혁 반장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반장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방송에서 유행시킨 게 저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종편 방송 같은 데서 보면은 반장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무슨 반장 무슨 반장.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괜히 속으로 막 뿌듯해요. 왜냐면 뭐 작가님들도 서로 많이들 방송들 이렇게 모니터링들 하고 하니까 근데 글쎄요,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반장은 제가 원조 반장이에요. 그래요. 웬만한 모든 프로에 다 원조 반장은 이 반장. 그죠? 하긴 우리나라는 원조가 중요해, 원조가.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 제가, 전화가 조금 여러분들이 전화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렸어요. 라고 해서 그랬더니 요번 주에는, 전화가 저번 주, 저저번 주보다 확 늘었나 봐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뭐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명이라도 제가 더 해드려야죠. 그리고 스피드 상담도 하나라도 더 해드려야 되고요. 그죠? 좋습니다. 전화번호는 알고 계시죠?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음대로 주시고요. 편하게 주세요. 저도 하여튼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 잠시 후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시작할게요. 네,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인가?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서울 광진구에 사는 이산기입니다. 산기. 산기. 예, 예. 상기. 예. 연세가? 44입니다. 44살. 주식 경력은?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상기 기상. 예, 상기. 그래요. 열 잘 받으세요? 아니요. 그래요? 예. 열 잘 받으시면 얼굴이 상기님 딱 이름 그대로인데. 우리 상기님. 우리 상기님은 예. 저희 방송 몇 년이나 보셨어요? 자주는 본다고 하는데, 네. 반장님이 한 2번 옮기셨잖아요. 예, 계속 따라다니면서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예. 이렇게 몇 년 그래 쫓아다니면서 계속 보시면 예. 느끼신 게 그래도 이 반장 많이 유해지지 않았어요? 처음보다는 많이 그래도. 그래요? 예. 근데 유해진 게 좋으세요? 옛날 같은 게 좋으세요? 저는 처음 봤을 때가 더 낫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예. 엑스랄 할고 막 이럴 때? 예, 예. 그래요? 그럼 다시 그런 식으로. 그래, 좋아요. 그럼 상기님은 예. 그런 식으로 해드릴게. 한번 가봅시다. 예, 예. 그래. 예. 상기님이 약간 변태기 있구나. 오케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상기님, 좋아요.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GS건설. GS건설이요? 매수가 얼마? 46,000원이요. 비중은? 40%. 또요?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네. 13,500원. 네. 20%. 예. 그 다음에 만도. 예. 22만원. 예. 20%요. 말 책임져요. 네. 오케이. 좋은데? 오랜만에? 좋아. 그래요. 무슨 생각으로 주식하세요?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죠. 예. 그래요. 그럼 자기 포트를 보고 느끼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로 들어갔다가 물리게 되면 자동으로 장기 투자가 되는 형태로 매번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주식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네. 빨리 실패했으면 실패를 자인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이제 참 근데 그게 어렵긴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맞습니다. 실패를 하면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 배울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창피함을 무릅쓰려매. 그죠? 네. 그럼 마찬가지예요. 주식도요. 내가 잘못했으면 빨리 자인을 하는 게 제일 진짜 중요해요. 네. 그리고 바꿔야 돼요. 예. 그런데 안 바꾸세요. 그리고 맞아요. 매매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투자자로 바뀌어 있어 어느 순간. 예, 맞습니다. 왜 투자해요? 그러니까 물려서 오래 갖고 가꾸는 뿐이야. 그게 무슨 투자야 투자는. 그죠? 선행으로 먼저 투자를 하고 회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물리고 나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후회되죠. 예, 항상 후회되죠. 그럼 공부해보고 왜 그랬을까? 어떤 답을 얻으셨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말 해볼게요. 이게 마냥 기다려서 될 회사인가 아니면 빨리 손절하고 나와야 될 회사인가를 판단을 하는데 뭐 제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GS건설은 제가 유상증자도 받고 계속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좀 더 기다려보면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덜 보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실의 폭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 네. 기간 동안을 버리는 시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예. 복잡해지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걸 다 생각해서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해서 가져왔는데 오늘 이제 상담을 받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전 팝니다. 당장 뭐 월요일이라도 예, 전 다 팔 거예요. 그 가격에서 예, 전 지금 전략? 이거 거의 세 종목을 예. 특히나 뭐 만도까지는 그래도 GS건설하고 대우조선 최소한 전 다 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 네. GS건설 유증까지 받으셨다고 해요. 예, 예. 좀 이런 말 드리긴 그런데 네. 대형 건설사 몇 개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 가장 뜨뜨미지근한 색깔 없는 회사 골라라 그럼 전 GS건설 골라요. 뭔지 아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이 선수는 기가 막히게 뭐 슈팅을 잘해. 이 선수는 기가 막히게 태클을 잘해. 이 선수는 기가 막히게 뭐 예를 들어서 몸싸움을 잘해. 축구로 따지면 네. 뭔가 기가 막히게 뭐 하나씩을 해. 근데 얘는 저도 이도 뭐 그냥 그래. 그러면은 그 선수 네. 드래프트 할 때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히죠. 전 죄송한데 GS건설이 그런 회사예요. 전 GS건설의 장점을 모르겠어요. 다른 건설, 대형 건설사하고 비교했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전 장점을 모르겠어요. 이 회사 움찔한 거 파르나스 호텔 그거 매각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 매각건 그거 이제 다 됐고 끝났고 예.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뭔가 강점을 가져야 되거든? 네. 근데 GS건설이 옛날에 GS 자이 해가지고 막 그 아파트 지을 때 자이가 뭐 엄청난 열풍을 불었는데 요즘 이제 옛날같이 그렇게 자이 열풍 불어요? 아니요, 그것도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다고 GS건설이 해외에서 무슨 뭐 현대나 이런 데하고 경쟁돼요? 그것도 뭐 아니잖아요. 숨겨놓은 손실만 처리했지 뭐 그러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이 회사가 가려면 우리가 이걸 들고 가지고 가려면 이거에 대한 매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한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 그런 매력을 기다렸는데 맞아요.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죠? 예. 나도 그래 지금. 그래서 이거를 매력이 계속 없으면 그죠? 네. 우리가 계속 들고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 그지? 예. 전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눈물을 머금고 이제 네. 우리가 짜잔하고 작별을 고해야 될 게 아닌가 포트에서. 왜냐면 제가 몇 년이 가서 뭐 1년, 2년, 3년이 가도 좋아요 하면 괜찮은데 네. 제 개인적으로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형 건설사나 뭐 예를 들어서 건설사 주식들이 예.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내년까지는 뭐 그래도 볼만 한데 저는 후년부터는 전 솔직히 말해서 건설사 볼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건설사 후년부터는 전 별로 자신 없어요. 내년까지는 그래도 좀 볼만 하겠다. 근데 왜 그러냐? 네. 요번에도 금리 동결했죠. 네. 우리나라 금리 웬만해서 쉽게 더 내릴 수 있을까요? 내년에 미국이 이제 다시 상승, 이렇게 올리는 걸로 하게 되면 저희 나라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지금 금리 1.5%잖아요. 그죠? 네. 지금 금리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저금리로 하면은 부채는 당연히 느는 건 너무 당연하죠? 아닌가요? 네. 그죠? 맞습니다. 가계부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이거. 이건 뭐 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금리를 내리면 자연히 가계부채 늘게 돼 있어요. 지금 기사 계속 나오죠? 가계부채 네.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그건 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릴까요? 못 내릴걸요? 금리 안 올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우린. 그러면 네. 결국은 금리를 미국이 올리고 이제 나중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쫓아가긴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건설한테 이득이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예. 제가 봤을 때 정말 죄송한데 후년에는 건설회사 볼 거 없어요. 전 그렇게 봐요. 내년까지는 왜냐면 지금 정부도 막 건설 경기 계속 살리기 위해서 진짜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흐름이 잡혀갈 것 같아요. 내년까지 주가는. 근데 네. 후년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볼 거 없다. 그게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네.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버리자는 거야. 이게 2년, 3년, 네. 4년 뒤도 기약을 할 수 있으면 난데 저는 매력 네. 없다. 그래서 버렸으면 좋겠다. 이해되셨죠?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예.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 예, 예. 이거 갭 메꾼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계속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 예, 보세요. 계속 잠자죠? 지금 이건 여러분들이 갭 먹겠다고 들어가실 때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네. 우리 지금, 상기님은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었죠. 옛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갭을 그 전에 들어갔는데 그쵸. 그 갭이 생긴 거죠. 생겨버렸죠. 3조 손실 났다가 또 이번에 추가로 1조 손실도 이제 4분기 때 들어간다고 하니 예. 지금 이 조선주가 언제 좋아질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업황이 나와야 되는데 조선주는 지금 산 넘어 산이에요. 계속. 산 넘어 산.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여기도 돈이 들어가고 저기도 돈이 들어가고 막 주식시장이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예. 보면 올라가거나 이렇게 투자하려는 쪽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 한정돼 예.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계속 본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쪽에 관심을 갖게. 왜? 이쪽을 굳이 관심 가질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다른 쪽에 투자를 하면 하지. 그죠? 지금 조선 네. 너무 좋아. 아우, 조선에 막 투자하자. 이럴 수 있는 자금들이 있을까? 그렇게 크게? 전 별로 없다고 다들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대형주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네. 이것도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할 것 같다. 아까 말했던 그거 있죠. 시간 낭비. 예. 그래서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도는 좀 더 예. 보자. 아까 세종업 때 살짝 얘기했지만, 그죠? 네네. 예. 만도 쪽은 그쪽 관련들이 아직 생각보다 지금 탄탄하잖아요. 그죠? 네. 저도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아마 자동차 주식 얘기할 때 좀 더 얘기했을 거예요. 예. 예. 저도 지금 현대기아차 보면서 느끼는 게, 현대기아차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생각보다 지금 자동차 관련들이 저는 뭐 여기까지 반등할 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반등할 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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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무게입니다. 아시죠? 예. 뼈다귀 무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뼈 무게 네네. 때문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진짜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지? 근데 예, 예. 여기서 이제 바로 멈출지 안 멈출지를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뭐 아까 네. 저번에도 말했지만 폭스바겐 사태부터 해가지고 의외로 지금 예.
그런 문제들이 계속 터져져가지고 네. 글쎄요, 어느 정도 쉽게 그렇게 밀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그럼 자동차가 버텨주면은 의외로 이런 업종들도 예. 계속 힘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그래서 홀딩해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의 상승이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무너질 상승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힘이 그래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네. 만도는 지켜보자. GS건설 대우전선은 매도를 해서 그냥 눈 딱 감고 매도를 해서 현금을 해가지고 새롭게 갱생의 길을 걷자.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상기님. 예.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네.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요. 저도 계속 방송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 예. 네, 하여튼, 일교차가 다시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좀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환자 요즘 네. 되게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요. 예.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주말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랜만에 출격한다 그랬죠? 오랜만에, 이제 찾아가는 이반장 강연에 나갑니다. 대전으로 오늘 나갑니다. 대전, 대전 둔산동 상영금회관, 둔산동 상영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가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24일, 다음 주 오늘 역시 오후 2시부터입니다. 일산 킨텍스 일전 시간 210호에서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2부에 지금 전화가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전화하시면 연결이 잘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지금 빨리빨리 하세요. 02786-1022, 1023, 02786-1022, 1023 아시겠죠? 무료 문자 023-3366-8288 좋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 빨리 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청주에 사는 박정수입니다. 박종수님. 예, 반갑습니다. 종수님 연세가? 연세, 나이, 예, 50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2년 됐습니다. 2년, 50대 중반인데 2년 되셨다. 좋아요.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CJ ENM 매수가 얼마요? 93,000원, 비중은요? 30%, 얼마요? 30%요. 30%요? 예. 예. 네, 현대산업개발 예. 62,000원, 예. 62,000원. 비중은요? 예, 40%, 40%요? 예, 예. 또요? 한미사이언스 미사이언스. 매수가 얼마요? 16만원, 16만원. 예, 20% 이상입니다. 2년 되셨다 그랬죠? 예, 2년. 예, 주식하신 지 한 2년 되셨다. 예.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그 코스닥에 조금 비중이 큰데요. 예. 너무 지금 코스닥이 조금 반등을 엊그제 줬는데 예, 어제 좀 시동이 될란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월요일날 반등 더 주면은 한미사이언스하고 여기를 그 CJ ENM을 매도해서 코스피 대형주로 교체 매매를 해야 될 잘하는지 아니면 좀 더 그냥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나은지 이게 좀 고민이 되어서 전화했는데요. 현대산업이나 CJENM 같은 경우에 40, 30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물량들을 아주 크게 사신 건데 예. 분위기 보고 사셨어요? 이렇게 많이 사시면서? 그러진 않을까요? CJ ENM은 너나 또 평이 좋게 나와서 네네네, 뭐요? 못 CJ 들었어요. ENM 같은 경우는 예. 그 증권사에서 코평을 하고 이렇게 좀 목표가 같은 건 뭐 이렇게 상향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 좋게 나왔던 현관에 좀 어떻게 보면 그 시적 고점에서 잡아갖고 지금 물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하는지 좀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요. 솔직히 저도 CJ ENM은 예. 어떻게 갈지 진짜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 여기 지금 제가 보셔서 알겠지만 CJ ENM 최근 2, 3년 동안의 주가 보시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CJ ENM이 매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지만 네. CJ ENM 저도 참 놀란 게 저기 뭐예요? 케이블이잖아요. 그죠? 네. 케이블인데 이 CJ ENM이 공격을 굉장히 잘하긴 잘했죠. 예, 어쨌거나 뭐 맨 처음엔 저는 그 CJ ENM이 갖고 있는 그 TVN인가요? 예, 그 채널. 네. 그 채널로 많이 드라마가 나오고 할 때 근데 그 채널이 실은 맨 처음에는 흥행이 잘 안 되면서도 엄청나게 돈을 드라마들마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실은 그 채널의 드라마들이 돈 잡아먹는 귀신이었어요, 맨 처음에. 아. 그래서 참 얘는 맛 같다 막 이랬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그래서 그때 주가가 보면 CJ ENM 주가가요. 굉장히 조용했죠. 여기 보면 굉장히 조용해 있죠. 이때가 왜냐면 그 TVN 이런 데 투자가 돈 잡아먹는 귀신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CJ ENM 이제 맛간 거 아닌가 무슨 뭐 게임을 뭐 합치고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CJ가 이거 그냥 이거 뭐 돈 퍼붓게 하는 건가 이랬는데 밑빠진 독에 돈 퍼붓게 하는 건가 이랬는데 드라마가 하나하나씩 뭐 응사부터 뭐 계속 그 여러 가지가 성공을 하면서부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부터 그 전에 돈을 부었던 게 투자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왜? 드라마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마다 거의 막 족족 대히트를 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식이 돼버렸냐? 드라마 한 편 한다 그래서 실은 드라마에서 무슨 PP 상품 알죠? PPP 상품인가요? 예. 그거 하고 한다고 해서 그걸로 돈 얼마나 벌까요? 실은 그걸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뭘로 버는지 아시죠?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왜 흥행을 시키려는지 방송국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협찬하고 간접 광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은 광고 단가가 올라가요. 히트를 치면. 그래서 결국 광고 가지고 돈을 번다 그래요. 방송국은 다. 광고로. 예. 그런데 예. 케이블이 워낙은 기존이 공중파 방송이에요. 방송 단가가 뭐 5분의 1, 6분의 1이 굉장히 정상적인 가격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그런데 예. 지금 TVN, 이 CJ ENM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뭐 지상파 제일 피크 칠 때 그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웬만한 시간대 방송 단가하고 이제 거의 또이또이 만만해졌어요. 단가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은. 바로 근데 그 부분 때문에 CJ ENM이 돈을 전체 매출에서 거의 한 30-40%를 그쪽에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네. 매력은 있어요. 있는데 2, 3년 동안 그게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 이미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예,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3만 원대 있던 주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 3만 원대. 그런데 9만 몇천 원, 10만 원. 그러니까 3배. 물론 4배, 5배, 6배, 7배도 얼마든지 가죠. 갈 수도 있어요, 이거. 가능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확실하게 갑니까? 저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 매력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승이 없었으면 이거는 진짜 안전빵이에요. 그래도 매력 계속 나와서 주가가 상승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3배 이상의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로 또 4배, 5배, 6배를 가겠냐. 지금 쉽게 말해서 종수님은 여기서부터 따지셔야 되잖아. 네,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종수님은 이런 가격에 사신 게 아니잖아. 예. 이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이것 때문에 더 가겠냐? 그건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종수님이 판단을 잘 하셔야겠지만 저라면 만약에 가다가 빠지면 전 7만 5천 원인에서 이 정도 전 7만 5천 원 깨지면 저는 손절을 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주식이라는 게 좋으면 계속 갈 것 같지만 저거 아시죠? 이거 제가 저번 주인가 설명했던 주식 중에 하나예요.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보세요. 올라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거 계속 갔더니만 지금 어때요? 빠지고 있나요? 네. 이게 무슨 주식인지 아세요? 항공우주예요. 올라갈 때는 보세요. 이럴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뭐 이 가격에 사신 분들이 솔직히 항공우주 이거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겠어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겠지. 누가 빠질 거를 생각하고 사요. 무슨 뭐 풋옵션 샀나? 당연히 아니겠지. 빠져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어느 사는 가격도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이 상승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식은. 마찬가지예요, CJENM도.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매력이 없냐? 아니, 매력은 있어요. 그럼 항공우주가 그 시점에서 매력이 아예 없었냐? 아니, 매력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올라간 걸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주식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 진짜 제가 모르겠다는 게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안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타임머신이 없잖아. 7만 5천 원 깨지면 이거는 손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면은 9만 원 근처에 매도 그냥 하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멈춘다 안 멈춘다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왜? 매력은 있긴 있다니까. 근데 이게 더 갈지 안 갈지는 전 그걸 진짜 뭐 계속 두 배, 세 배 앞으로 더 가겠다. 이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항공우주 같이 될지. 그렇기 때문에 전 그냥 손절가밖에 못 드려요. 10만 5천 원. 예, 고기. 그리고 판단이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는 예, 한미사이언스인데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어때요? 주가 막 엄청나게 다 오르고 나서 지금 그러죠. 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 더 가더라도 전 제약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전 접근하지 말자주의예요. 개인들이 이거는 흔들리면 못 배겨내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올라오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교체 매매하는 거죠. 왜냐면 이런 주식은 제가 봤을 때 종수님이 이겨내실 수가 없어요, 이 주식을. 그래서 그럼 얼마 정도 한 13,000원이나 14,000원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어려운데, 그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대산업인데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건설주에 대해서 저는 내년까지는 그래도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 조정받고 다시 또 지금 살살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산업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조정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40%인데 비중이 근데 좀 너무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요 매수가 근처에서 절반은 뚝 뛰어서 현금하시고요. 20%만 가져가세요. 20%만 마음 편하게. 아시겠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수님 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 신경 쓰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1, 1023, 02786-1021, 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아시죠? 전화 많이 주세요. 좋습니다.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고부, 수고하십니다. 아주 조분조분 말씀하시네, 남자분이. 예, 어디서 누구세요? 양주에 사는 김경환입니다. 양주에 사시는 김경환님. 반갑습니다, 경환님. 그래요. 예. 우리 경환님은 반갑습니다.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50대 중반이요. 주식 경력은요? 뭐 허기는 조금 했어요. 한 몇 년 이렇게요. 그래요? 한 5, 6년. 요즘은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부터 계속 그 주식 경력이 아주 짧은 분들이 요즘은 전화를 잘 안 하네. 오히려 주식 경력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분들이 요즘은 또 많아. 희한해요. 이게 뭐 어떤 그 트렌드가 있나? 참 재밌네.
좋아요. 우리 경아님은 어떤 주식? GKL GK. 매수가 얼마요? 35,500원. 비중은요? 30%. 또요? 한화 네. 41,200원에 30%. 또 있나요? 두 개요? 예, 두 종목. 우리 그런데 경아님은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떤 부분이? 그 이제 배당주라고 해서 GKL은 저거 샀고 그다음에 또 메르스 때문에 사태 때문에 악재 때문에 그게 많이 떨어져서 조금 사놓으면은 그 메르스 악재라는 거는 뭐 그건 일시적인 걸로 해서 저 지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영종도 공항에 그 카지노 관련해서 그 사업권도 있고 그래서 좀 악재 부담은 호재가 많을 것 같아서 사놨는데 조금은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한 3만 한 7, 8천 원 정도까지는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제 마음인 거고 그러면은 그래서 한 그 정도만 가면은 좀 그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기간은 뭐 특별히 생각 안 하셨죠? 예. 뭐 연말까지는 뭐 그냥 연말이나 연초까지는 뭐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화는 그냥 그건 뭐 빠르게 올라갈 주식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그냥 조금 사놓고 그냥 저거 하면은 뭐 하나 케미칼이니 무슨 뭐 요런 또 하나 테크인이니 뭐 이런 게 합병하고 뭐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조금 이제 그 어떤 자기 색깔을 내는 주식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기 한화가 조금 그래도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서 좀 혹시 사놓고선. 예. 경아님 수비적이세요? 주식하시는 스타일이? 그렇죠. 이게 이제 쫓아가서는 사면은 그게 잘 되면은 뭐 먹기도 많이 먹지만 첫 번째가 무조건 첫 번째가 뭐 자기 원금을 잃지 말라는 그런 게 그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게 그게 길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조금 몇 년 경험해. 근데 이게 지금 말을 잘하셨는데 원금을 지켜라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원금을 예, 지켜라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걸 개인들이 잘못 오해하시고 계세요.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원금을 지켜라라는 거 원금 제일 잘 지키려면요. 주식 투자하지 말고 은행 예금 맡겨놓으면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그렇잖아요. 제일 예. 그거보다 더 원금 잘 지켜주는 데 있어요? 없잖아. 맞죠? 그 대신 이제 인플레이라는 적이 있으니까. 아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원금을 그렇게 까먹진 않아요. 뭐 그 물가 상승률을 따져도 우리나라는 예 하다못해 정기 적금에 박아놔도 돼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뭐 금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건 그렇게 해당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번 기준금리가 1.5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원금을 지켜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계세요. 이게 말 그대로 원금을 지켜라가 진짜 말 그대로의 원금을 지켜라가 아니라 원금을 지키는 만큼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안 깨지도록 노력을 하려는 게 중요한 거고 투자를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예,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예, 하라는 투자를 소리죠. 해서 예. 우리가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게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원금을 지켜라라는 거지. 원금을 지켜라라는 그 말 그대로를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해서 원금 지키기, 원금 지키기. 와, 원금 지킬 거면 그냥 저거 하시는 게 낫다니까. 은행에 예금 넣는 게 제일 낫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오해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성장이 전혀 없는 주식을 사세요. 성장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주식.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돈 벌 수가 없는 주식이야. 그걸 사놓고 기다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어느 한 문구만 한 문구만 해가지고 그 앞뒤 맥락이라든지 전체적인 그거는 그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편집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진짜 많이 고쳐서 착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빴는데 잘 살아가고 있네. 결론이 이제 그렇게 전체적인 문구는 그거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딱 나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것만 딱 얘기해봐. 그리고 끝냈어. 방송을. 그러면 저는 뭐가 돼요? 나는 진짜 나쁜 놈이라고 자인한 것밖에 안 되죠. 아닌가요? 그 문구만 딱 띄워놓고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제가 우리 경환님 얘기가 나와서 지금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워렌 버핏이 원금을 지켜라 그럼 원금 지켜라 고 문구 하나만 딱 그리고 앞뒤 맥락은 다 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워렌 버핏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를 추정해서 했어요. 보고 있으면 이건 워렌 버핏이 돈 벌지 말래요? 돈 벌려고 주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다른 투자가들 다 돈 벌려고 하고 그래서 성공했으니까 우리가 그 말 듣는 거야.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돈을 전혀 벌 수가 없는 스타일이야. 그런데 저는 워렌 버핏 말을 따르고 있어요.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무슨 소리냐? 지금 GKL, 그러니까 우리 경환님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경환님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환님 오해하지 마세요. 나한테 또 이러나 보다. 꼭 그건 아니야. 근데 경환님이 원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GKR 같은 경우에 35,500원에 30%, 35,500원 30%인데 일단 수익은 좀 나 있는데 이건 뭐 배당 때문에 가져가시니까 이건 뭐 주가가 빠져도 가져가실 거 아니야. 안 올라가도 가져갈 거고 올라가도 가져갈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손절가는 있긴 있지만 아니 배당 받을 거면 손절가를 뭐하러 신경 써요? 배당이 목적인데. 아니 그래도 이제 산 가격에서 어느 정도 그게 있으면은 뭐 다른 어떤 압제가 나오고 뭐 그런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 관점에서 사셨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매매 관점인지 배당 관점인지. 뭐 배당 받으려다 매매 받으려다 배당.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 관점이 완전히 틀려져요. 그럼 전략이. 배당인지 매매인지를 그러니까 배당인지 투자 수익인지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매매 수익을 누리실 건지 확실하게 먼저 그리고 가셔야 돼요. 예, 일단은 뭐 매매 수익이죠. 예. 그래요. 그런 매매 수익을 노리셨다면 GKL은 빵점짜리 주식에 가까워요. 왜냐 GKL 뭐 요번에도 보시면 알겠어요. 요번에 중국 관광객들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국 관광객들이 요번에 우리나라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혹시 그 일면에 기사 계속 뜬 거 보셨나요? 중국에서 카지노나 이런 도박 관련된 거에 대해서 봐준다고 기사가 났던가요? 더 강화를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났던가요? 요번에.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오해하신 게 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카지노에서 돈 쓰겠지. 이러고 GKL이나 파라다이스를 접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기사 보세요. 중국에서 이번에 우리나라 관광객들 보내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카지노 같은 거 하면 우리가 니네 뒤져가지고 돌아왔을 때 속된 말로 중국이 그런 거 아니야. 정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니네 카지노에서 돈 쓴 놈들 와봐. 니네 자금 축처하고 이래서 박살 낼 거야. 이러고 얼음장 났잖아요. 얼음장. 그 기사 잘 보세요. 그 기사 다 떠 있잖아요. 왜? 중국이 엄한 거 가서 예를 들어서 니네 도박이나 이런 걸로 돈 쓰지 마. 그런 것까진 봐주지 않을 거야. 이러고 지금 중국 정부가 선포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 국민들한테. 그런데 누가 간을 배밖에 놓고 한국 가서 카지노 가가지고 돈 막 써야지. 누가 그래요? 못 그러지. 그러면 카지노는 힘들어요. 속된 말로. GKL이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걔네들이 안 써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뭐야? 한국 가서 물건 사오고 뭐 관광하고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니네 가가지고 카지노 하면은 알아서 해. 크게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지금 그거 아니에요. 기사가.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가 그거 안 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우리나라 와서 카지노를 마음대로 해요? 고액으로. 못하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수익이 안 좋아. 낮을 게 없지, 특별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매매로 하세요? 배당이에요? 매매예요? 확실하게 하세요? 말한 게 그거예요. 배당이면 이거 흔들리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왜? 나는 배당이 목적이니까. 근데 매매라면은 올라갈 이유들이 많은 주식을 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제약을 가하는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닌가요? 근데 그래서 그래요. 다른 쪽 제약주나 뭐 이런 쪽은 지금 뭐 많이 올라서 물론 지금도 그러니까 주식 고르기가 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올라갈 소지가 별로 없는 GKL이 국내 내국인이 들어가요? 아니잖아. 외국인이 들어가잖아.
외국인들 중에 일본이 큰 손이에요? 중국이 큰 손이에요? 이제는. 중국이 큰 손이죠. 근데 그 큰 손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카지노 가서 돈을 못 써요, 잘. 중국 정부가 쓰기만 해봐. 어떻게 하나. 카지노 가서 니네 큰 돈 써? 그래. 그럼 돈 어디서 난 거겠네? 그래, 오케이. 이러고 나섰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써요? 안 쓰지. 큰 돈을. 지금 그거 뭐 기사 있잖아요. 계속 뜨잖아요. 중국 정부가. 카지노에 대해서 돈 쓰고 이거 한 거 철저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주식은 예. 스토리가 풀리지 않으면 주식은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투자 관점으로 해서는 전 투자 관점으로도 별로 매력 없어요, 지금. 네. 중국이 풀려야지. 중국이 뭐 지금 시진핑하고 리커창 총리가 그쪽은 지금 타협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리커창하고 시진핑 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카지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아닌데? 지금 마카오 카지노 완전 작살내고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쪽 카지노 와서 돈 쓰는 거 감시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카지노에 대해서 한 번도 좋게 봐준 적이 없어요. 시진핑 정부, 리커창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에도 41,200원 30%인데요. 한화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하나테크인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반영이 됐고 지금 지주사가 계속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주사는 조금 지금은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계열사들이 좀 가서 간 거는 주가 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빠져서 조정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매매 관점이라면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좀 빠져나오셔서 이거는 뭐 매수가 근처에서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게 좀 매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경환님. 그래 경환님한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저도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틀릴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제 의견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드디어 나갑니다. 대전을 가니까요. 대전 둔산동 상위연금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입니다. 연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내년을 맞이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전 제 생각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입니다. 24일. 다음 주는 일산입니다. 일산 킨텍스 1전 시간 210호에서 오후 2시부터 역시 여러분 찾아뵈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올려주세요. 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사이언스가 나오는데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현재 30% 42만 원인데요. 글쎄요. 저는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항상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약주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는 뭐 반등을 이렇게 해줄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이 막 이렇게 그냥 들어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많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다 했다고 저는 당분간은 보기 때문에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한국전자인증입니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 25% 12,000원인데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어떤 뭐가 좀 시장에 관심을 받아서 그러고 나면은 꼭 여러분들 여기서 더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해서 이렇게 단기 급등한 주식을 더 가는데 이렇게 해서 먹을 확률은 10% 정도 될까 말까예요. 깨질 확률은 거의 90%고. 근데 10%를 바라고 들어가는 건 저는 그건 합리적인 투자 같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가끔 10%에 맞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아니야. 주식은 그렇게 해서 크게. 근데 그분 죄송한데 그 벌은 못 고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그렇게 들어가셔서 눈물 흘리게 후회하십니다. 거의 다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거 싫어요. 전 주식 요행수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투자지 요행수 바라는 로또가 아니잖아. 그래서 실패 확률 자꾸 높인 쪽을 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40% 8,900원인데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바닥을 올라갔다가 반등에 실패하고 지금 바닥을 다지었다가 돌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일단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엔 글쎄 OLED 관련으로는 좀 볼만을 해도 그냥 웬만한 디스플레이 관련으로는 조금 그냥 그래요. 그래서 8,900원. 저는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 10%만 남겨놓고 30%는 현금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가져가실 건 아니에요. 다음 종목.
예,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지금 잘 버티고는 있는데 외국인들도 계속 들어오고 일단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손절가만 갖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수급도 있고 시장에 말 도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날아가겠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밑으로 빠진다는 소리는 뭐야? 그러면 속된 말로 수급하는 애들 빠졌다는 소리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그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설거지하러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4,500원 손절가 드릴게요. 24,500원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죠. 예, 예. 잘못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설거지 걔네들 왜 해줍니까? 걔네들 해줄 필요 없지. 다음 종목. 네, LG화학입니다. 어저께 저도 이걸 가봤어야 했는데 어저께 LG화학이 IR을 했죠. 여의도 쪽에서. 근데 그거 내용을 저희가 저희 밑에 직원을 보내가지고 제가 좀 들으라고 했는데 제가 못 가는 바람에 저도 그걸 좀 월요일에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매력들이 있었는지 일단은 29만 원인데 30%인데 일단은 홀딩은 해보세요. 어차피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일단은 뭐 손실을 앞으로 뭐 이게 빠져가지고 이거 완전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어떻게 올라갈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들어보려고요. 뭐 어떤 뭐 부분이 있었는지 이번 IR에서 좀 들을게. 일단은 홀딩하고 한번 지켜보죠. 다음 종목. 예,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금호석유가 50% 6만 원이에요. 50% 6만 원인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매수가에서 좀 올라와서 수익은 나고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화학주는 좀씩은 올라와요. 근데 금호석유는 진짜 빠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깨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건 비중 조정 좀 해주세요. 워낙 느릴 거기 때문에 한 20%만 가져가세요. 15%나.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35% 정도 현금화해서 딴 거 하시기 바라요. 이거 빠질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드시긴 드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진짜 천천히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래요. 조금씩.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0% 여기 그거는 좀 비합리적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다음 종목.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이 주가가 지금 아직 못 치고 가요. 근데 기관들이나 이런 쪽들은 수급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 제일기획은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뭐 그렇게 특별히 밀리진 않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연말 되고 하면은 제일기획도 조금씩 바빠지겠죠. 또 내년 연초 되고 하면 삼성들 조금 또 으쌰으쌰 하고 하면은 바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매력은 있는데 2만 원. 뭐 그렇게 무리한 가격은 아니니까 비중도 그렇고 요 정도는 계속 홀딩하고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KC그린홀딩스입니다. KC그린홀딩스인데요. 일단은 요 그린홀딩스 요번에 지금 잘 반등하고 있어요. 반등 일단 시작을 하고 있고 요번 반등도 좋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평선 마지막 저항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뚫으면은 나름대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주식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30%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자. 한 종목 정도 더 될 수 있고. 알톤 스포츠입니다. 알톤 스포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풀어주지 않는 한 이거는 매력 없게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전기자전거 누가 면허 갖고 있어야 탑니까? 안 타지. 그러니. 그래서 이거는 뭐 그때까지는 볼 거 없어요. 그게 완전히 구체화가 돼야지 다시 반등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얘는 그래서 일단 저라면 나올 것 같아요. 저라면. 저는 뭐 굳이 매력 없는 것 안 봅니다. 이거는 그쪽에서 국회에서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건 매력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요, 이제 가을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뭐 오늘 물론 낮이 뭐 24도, 5도 하지만 일주일 사이로 이제 확 또 날씨 바뀌는 거 아시죠? 가을, 겨울로 갈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도 요번에는 독감 백신 맞았어요. 요번 겨울이 어떨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